안녕하세요. 요즘 혹시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도, 멈추지 않는 경쟁 속에서 좀 지친다?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오늘 우리는요, 무려 500년 전 한 현인의 지혜 속에서 바로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주인공은 바로 퇴계 이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 장은 현대의 문제, 오래된 지혜입니다.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도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 걸까요?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. 여기 고궁 옆으로 거대한 빌딩들이 솟아 있죠. 참 낯설면서도 익숙한 풍경인데요. 이게 마치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. 또 어찌 보면 이른바 피로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어떤 단절감, 압도당하는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정보는 넘쳐나는데 우리는 오히려 방향을 잃기 쉬운 거죠.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. 우리는 늘 다음 기술, 더 새로운 무언가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가장 근본적인 지혜가 아주 오래전, 과거로부터 온다면 어떨까요? 오늘은 16세기의 학자 퇴계 이황을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한 안내자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말이죠. 지금 우리에게 안내자가 되어줄 인물, 퇴계 이황은 과연 누구였을까요? 먼저 그의 삶을 잠깐 따라가 보시죠. 퇴계의 삶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. 처음엔 순수하게 학문에만 몰두했던 청년기가 있었고요. 그 후엔 거의 50년 가까이 아주 치열한 정치의 한복판에서 관직 생활을 했습니다. 그리고 말년에는 이 모든 걸 뒤로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학문을 완성하고 또 후학들을 길러냈죠. 그러니까 단순히 책상에만 앉아있던 학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. 세상의 중심에서 고민하고 현실과 이상을 모두 깊이 경험한 인물이었던 거죠. 세 번째 장, 한 단어의 철학, 경. 그가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경험하고 완성한 철학의 정수가요, 놀랍게도 단 하나의 한자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 경이라는 글자입니다. 이 한 글자에 퇴계 철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니거든요. 과연 이 글자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? 경이란 쉽게 말해서 마음 챙김을 동반한 경외감의 상태를 뜻합니다. 마음이 막 이리저리 흩어지지 않도록 딱 한 곳에 집중하고 아주 진지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. 이게 바로 퇴계 철학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럼 이 경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? 퇴계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. 첫째, 위기지학.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기 위한 공부를 하라는 거죠. 둘째는 매일매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자기 성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성공보다 내 자신의 도덕적 완성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두라는 것이었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퇴계가 남긴 이 말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옵니다. 자신을 공부하는 것은 어렵고 남을 공부하는 것은 쉽다. 늘 남과 비교하고 외부의 평가에 신경 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공부는 결국 내면을 향해야 한다는 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. 네 번째 장, 자연과 배움, 도산서원입니다. 자, 그럼 이 경이라는 철학,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? 퇴계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아주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. 보세요. 이곳이 바로 1561년에 퇴계가 직접 세운 도산서원입니다. 이 사진만 봐도 뭔가 고요하고 평온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? 이곳은 그냥 공부만 하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. 도산서원은요,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유혹으로부터 딱 한 걸음 물러나서 오직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알을 추구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. 이렇게 환경 자체가 철학적인 목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인 셈이죠. 이 슬라이드는 정말 흥미로운데요. 왼쪽은 16세기 학자의 공간, 오른쪽은 현대의 도서관입니다. 촛불과 붓이 노트북과 스탠드로 바뀌었을 뿐 지식을 탐구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열망은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. 퇴계한테 공부라는 건요, 꼭 책상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.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 인간 본성의 순수함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. 자연이 곧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. 그래서 500년 전의 이 지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한테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?
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태계가 말한 자기 수양과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개발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해집니다. 퇴계는 도덕적 인격과 내면의 충만함을 평생에 걸쳐 추구했다면 현대 자기 개발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외적인 성취를 빨리 얻어내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죠. 뭐랄까, 목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. 바로 여기서 퇴계의 경이 정말 강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.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고 고요히 성찰하는 이 경의 실천은요, 사실 오늘날 우리가 열광하는 마음 챙김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아주 오래된 생각 속에 가장 현대적인 해법이 담겨 있는 셈이죠. 500년, 정말 긴 시간이죠? 그런데 왜 이 생각은 수많은 시대 변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걸까요? 아마도 이 가르침이 더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어떤 보편적인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 결국 퇴계의 가르침은요, 이 아름다운 도산서원의 밤 풍경처럼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내면의 고요함을 찾고 또 지켜내는 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.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라고, 바쁘라고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신만의 시간과 관심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, 즉 스스로에게 경을 실천하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